오늘 찾아온 이곳은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경기도 의정부시입니다. 수도권 최초의 경전철을 따라 숨겨진 맛집이 많다는 이곳에서 택시 맛객 시작합니다. 의정부의 맛집과 명소를 꽉 잡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어떤 분일까요? 뭐 완전 토백이니까 뭐 많이 아니까 선택 잘하신 거지. 맛있는 거라 좀 미식가라. 예, 아주 좋은데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푸짐합니다 이게. 미식가의 기본은 사진 촬영이죠. 먹방은 필수. 이겁니다 이거. 맛있는 거라 그러면 저 부산도 가고 전주도 가고 했나. 음식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간다는 조성환 기사님. 멋쟁이 기사님을 따라 본격적으로 의정부의 맛과 멋을 찾아 떠나볼까요? 택시 맛객 출발! 기사님,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뭐예요? 옛날 맛을 그대로 낼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집입니다. 진짜 맛있고요. 되게 조그만데 의정부에서는 그 집 따라갈 집이 없습니다. 옛날 맛을 낸다는 의정부의 숨겨진 맛집. 어떤 음식인지 궁금하시죠? 먼저 기사님의 식당 섭외 실력부터 볼까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저 KBS 제2TV 생생정보통 택시 맛객을 하고 있거든요. 자리 좀 앉아계십니다. 좁아가지고 괜찮으시겠어요? 예,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예. 아니 여기는 뭐 파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요? 네. 전통 육개장 전문이고 육개장 전골. 처음부터 끝까지 보글보글 끓여 먹는 이 음식. 칼칼한 국물과 씹는 맛이 살아있는 고기, 채소의 환상적인 궁합. 잘게 찢어서. 보기만 해도 마음이 넉넉하고 푸근해지는 이 육개장 전골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끊임없이 들어가는 손님들을 보니 일단 제대로 찾아온 것 같은데요. 옹기종기 모여 먹느라 바쁜 손님들. 이런 데가 진정한 맛집. 뭐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오면 자주 오는 거 아니에요? 거의 매일 와요. 거의 매일 오는 거. 왜 요 근처에 식당 되게 많잖아요. 아, 그래도 이 집이 가장 최고예요. 옛날 맛, 옛날 그 육개장 맛이 나니까 다른 데보다 이게 좀 틀려요. 옛 맛을 느낄 수 있다는 이곳. 36년? 어머니 전에 할머니 때부터 배우셔가지고 오랫동안 하시다가 제가 이제 차린 거죠. 할머니의 손맛을 이어온 이 집만의 메뉴가 있었으니 여기 육개장 전골 하나 주세요. 육개장 전골 하나 주세요. 양배추부터 고사리, 대파까지 들어가는 푸짐함. 거기에 활용점정을 찍는 고기와 달걀까지 탁. 빨간 육수도 넣어주면 육개장 올랐습니다. 아이고 맛있게 생겼다. 대단해. 야. 이 집의 육개장 전골이 뭐 어떻게 대단하다는 거죠? 자세히 살펴보니 일반 육개장과 달리 느타리, 새송이, 표고버섯, 두부까지 알차게 들어간 재료들. 보는 이들 시선까지 압도하는 육개장 전골의 위엄. 푸짐한 양의 건더기부터 먼저 먹어야 할 정도인데요. 그릇에 담아내도 끝이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육개장 전골을 맛봐야 할 차례죠. 파가 있어서. 한번 드셔봐야 그 맛을 알지. 말로는 표현이 안 돼요. 여성분 입맛에도 맞나요? 솔직히 육개장을 이렇게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데가 없지 않나요? 고기랑 버섯에서 우러나는 감칠맛. 얼큰한 국물에 밥까지 말았다면 그대로 입속으로 직행해야죠. 맛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간다는 조성환 기사님도 맛보는데요. 이걸 먹으면 땀이 쭉쭉 나고 이런 맛으로 육개장 먹는 겁니다. 이게. 뜨끈한 국물 식기 전에 후루룩. 입안으로 흡입. 내가 끓이면 이런 맛이 안 나와요. 내가 볼 땐 육수에 비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집 육수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진한 맛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꼬리만 꼭 고집을 해요, 저희는. 속꼬리만 고집한다는 사장님. 한 소끔 끓고 있는 육수 속에서 등장한 한우 속꼬리. 사골에 비해 담백하고 고소한 국물을 낼 수 있다는데요. 얼마나 끓여요? 한 36시간? 36시간이요? 예, 계속 끓여요. 육개장 전골에 국물이 맛있는 이유. 36시간 이상 한우 속꼬리를 구워 진한 육수를 만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한우 속꼬리 육수에 할머니 때부터 전해내려온 비법 양념장만 넣으면 완성. 한눈에 봐도 얼큰해 보이는 붉은 국물의 자태. 소풀이계 최강자라고 해도 손색 없겠죠. 그냥 먹어도 맛있는 육개장 전골. 기사님만의 먹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데요. 이렇게 눌러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입. 역시 제대로 먹을 줄 아셔요. 달걀에 접셔서 이겁니다, 이거. 계란의 그 부드러운 맛이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입안에서 감칠맛 납니다. 육개장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고기인데요. 말 그대로 국물 반 고기 반인 육개장 전골. 고기도 맛봐야겠죠? 딴 데 가면 이제 고기 같은 거를 육개장 고기 이렇게 먹으러 가면 다 기계로 쓸든지 칼로 쓰는데 여기 고기는 다 손으로 찢어갖고 이게 이제 그 차이점이 있어요. 육개장 전골의 맛을 좌우하는 건 바로 이 고기. 그렇다면 어떤 고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맛이 다를 텐데요. 무작정 주방으로 들어가 사장님께 고기를 보여달라고 한 제작진. 어떤 고기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양지예요. 양지요? 예. 이 육개장에 양지를 써야 되나 봐요. 예, 양지 넣어야지. 그렇죠. 원래 옛날부터 양지만 써왔어요. 양지 고기만 사용한다는 사장님. 오래 끓일수록 진한 맛이 나기 때문에 전골에 잘 어울린다는데요. 1시간 정도 푹 삶으면 부드럽게 익습니다. 잘 익은 양지는 갈라봤을 때 결이 부드럽게 난 것이 특징인데요. 사장님, 근데 왜 자꾸 찢어요? 손으로 찢어야만 이 맛이 나요. 칼로 찢으면 맛이 없어요. 양지 고기를 손으로 찢어 손맛을 살린다는 사장님. 손으로 찢어야 고기의 결이 살아 육개장 국물 사이사이 얼큰한 맛이 배어들어 육개장의 풍미를 살립니다. 사장님 여기 육개장 칼국수 하나 주세요. 사장님 여기 육개장 칼국수 하나 주세요. 육개장의 또 다른 변신, 육개장 칼국수. 빨간 국물이며 푸짐하게 들어가는 양지고기. 고기 사이를 헤치자 나타나는 오동통한 칼국수. 안 먹고는 못 배기겠는데요? 면 먼저 먹고 나중에 밥 또 말아도 되잖아 이거. 조성환 기사님도 반하게 한 이 맛. 막힌 속까지 뻥 뚫어준다는 이 음식. 육개장 칼국수 나왔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해요. 쫄깃쫄깃 탱글탱글한 칼국수 면. 아우,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여요. 고기보다 맛있어요. 고기보다. 네, 고기보다 맛있어요. 이게 엄청 쫄깃쫄깃하면서 끝에 맛이 되게 엄청 부드럽고 잘 넘어가요. 되게. 제가 40평생에 이런 맛있는 칼국수 처음 봤습니다. 진짜 따봉이네요. 따봉. 육개장 칼국수가 맛있는 이유. 파와 삶은 고사리를 넣고 재빨리 육수를 부어 여러 가지 재료들의 맛까지 얼큰함 속에 어우러지게 하는 거죠. 육개장 칼국수에 활용점정 노란 그렇죠. 달걀까지 풀고요. 달걀이 좀 있어요. 쫄깃한 상태로 대기하고 있는 칼국수 면 위에 가득 부어줍니다. 이건 6칼. 한 번 맛을 들이면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육개장 칼국수 완성. 이야. 기사님의 총평 들어볼까요? 여기 오시는 단골 분들은 남들 나오는 거 반갑지 않을 거예요. 고심이 뭐가 알죠. 예. 나만 알면 좋은데. 육개장 이런 거. 칼국수, 육개장 전골이었습니다. 기사님 이제 어디로 가나요? 이번에는 의정부 전통 제일시장을 갈 겁니다. 경기도 북부 최대 규모를 전통시장. 자랑하는 제일시장. 꼭 들려야 하는 곳이 있나요? 제일시장에 오시면 떡볶이를 꼭 한번 먹어줘야죠. 네, 이쪽입니다. 떡볶이 뭐가 다른가요? 제일시장 명물 중에 하나, 바로 남녀노소 좋아하는 떡볶이. 전문. 시장에서 떡볶이 거리가 조성될 만큼 인기가 많다는데요. 장날이면 엄마 손잡고 따라봐준 대가로 맛볼 수 있었던 쫀득쫀득한 떡볶이. 맞아, 그때 대가로 먹었어. 장터에 따라 나온 이유이기도 했죠. 어른이 돼도 여전히 제일시장 떡볶이를 즐겨 먹습니다. 달지도 않고 뭐 맵지도 않고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고추장 양념과 쌀떡의 황금 비율로 탄생한 쌀떡볶이.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네. 제일시장 떡볶이는 사람을 끌게 하는 맛이라는데요. 의정부 미식가답게 기사님도 떡볶이 한 접시 드셔야죠. 진짜 쫄깃쫄깃해요. 한국전쟁 이후 형성된 제일시장. 이 뜨거 한번 보세요. 각종 수입된 물품까지 판매합니다. 예전에 아무래도 이쪽이 미군 부대 쪽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물건들을 이렇게 팔면서 모아진 그런 형성된 이제 장소라고 봐야죠. 미군 부대가 있었던 의정부시 이얽힌 음식이 탄생했는데요. 바로 부대찌개입니다. 부대찌개만 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들이 이제 자주 먹는 거는 부대 볶음을 자주 먹습니다. 부대 볶음이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조성만 기사님이 부대찌개보다 자주 먹는다는 이 음식. 이거요? 이름부터 생소한 부대 볶음인데요. 우와, 국물이 전혀 없어요? 햄과 소시지, 채소를 국물 없이 자작하게 볶은 음식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KBS 생생정보통 택시 막객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 부대 볶음이 맛있다고 내가 소문을 냈거든요. 네. 괜찮겠어요? 소문이 이미 나 있었는데 뭐 할 게 뭐 있어야지. 그냥 있는 그대로만 예. 촬영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사님 좀 아세요? 가끔 모시죠. 아 여기 가게를 오신다고요? 예. 주로 택시 분들이 많이 오셔요. 택시 기사들도 많이 찾는다는 이 집. 왜냐면 3, 4, 5 기사님들이 하나 둘씩 모이는 손님들. 예리하시거든요. 특히 이곳을 찾는 손님들은 아주 오래된 단골만 찾아온다는데요. 제가 여기 다닌 지 40년 됐어요.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은 이거 아마 잊지 못할 거예요. 5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명맥을 유지하는 데는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20대 때 뭐 동네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 밥 먹으러 이쪽으로 오고 술 한잔 먹으러 이쪽으로 왔어요. 의정부 추억의 음식으로 오랜 세월 명맥을 이어온 부대 볶음. 부대찌개보다 볶음이 먼저 탄생했다는 설도 있다는데요. 남성 손님뿐만 아니라 여성 손님에게도 인정받고 있다는 이곳. 여기 유명한가 봐요. 아주 유명하죠. 이거 할머니 때부터 했던 거야. 지금 이대가 하는 거야. 2대째 전통을 이어온 이곳. 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운영한다는데요. 어머니가 여기 처음 시작하셨다면요? 그럼 몇 년도에 시작하신 거예요? 내가 40대 초반. 약 50년 동안 모녀가 함께 지키고 있다는 이 집. 부대볶음 4인분만 주세요. 부대볶음 2인분 주세요. 볶음 왔습니다. 밥도둑의 신은 강자 부대볶음. 한국전쟁 이후 미군 부대에서 나온 햄과 소시지를 볶은 건데요. 50년 동안 한결같이 대를 이어온 이 맛. 짭짤한 양념이 깊게 배인 부대볶음 좀 보세요. 야, 진짜. 옆에 죽어도 모르겠어요. 진짜 맛있어, 진짜. 네, 한번 고맙습니다. 부대찌개와는 다른 마성의 맛. 햄, 소시지, 김치의 환상적인 조합. 이 맛을 의정부 시민들만 알고 있기엔 아까울 정도. 이 집 부대볶음은 뭐가 다르기에 50년 동안 손님들이 찾아오는 걸까요? 맛있어. 다른 데 거는 김치찌개, 소세지 김치찌개 같아. 부대찌개가. 여기는 소세지하고 햄하고 다진 고기. 달라 이거는 아주. 우리 아들들도 이 부대볶음을 좋아해. 오늘 그래서 이따가 갈 때 사가지고 가야 돼, 2인분. 세대를 아우르는 부대볶음의 맛. 아무래도 이 소시지에 비결이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가 같이 어울려야 제맛을 나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하면 그 맛이 별로 없어요. 종류별로 다양한 햄과 소시지. 모양과 맛이 각각 다르다는데요. 5가지 이상의 햄과 소시지를 넣어야 비로소 50년 전통의 부대볶음 맛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볶음 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맛있게 먹는 것. 요리 베테랑인 주부님, 입맛은 어떨까요? 오, 맛있어. 양배추 같은 거를 많이 넣어주고 그래서 달짝지근하면서도 맛있어요. 양념이 많이 들고 골고루 들어가지고 맛이 좋네요. 양념이 맛있어야 한다는 의견. 그 비결을 알아볼까요? 사장님이 꽁꽁 숨겨둔 이것은 직접 담근 김장김치.
부대볶음에는 느끼하고 하니까 김치가 들어가야 김치 맛이 또 제 맛이에요. 그렇죠. 11월에 직접 김치 담근 볶아주면 정말 김장김치만 맛있잖아요, 사용한다는 볶음김치. 사장님. 김치를 물에 씻지 않고 바로 넣어 볶으면 양념을 대체할 수 있다는데요. 바로 양념 들어갈 필요 없겠네요. 부대볶음의 마무리는 역시 볶음밥. 볶음밥 고소한 향이 어우러지는 부대볶음밥. 이야, 이거 그냥 쓰러집니다. 맛이라면 빠질 수 없는 조성환 기사님. 이 맛으로 먹으니까. 찌개 나왔습니다. 부대볶음과 양대 산맥을 이룬다는 50년 전통의 부대찌개도 빠지면 섭섭하죠. 코를 찌르는 소시지의 향기만 맡아도 자연스레 손이 가기 마련. 한국 사람이라면 역시 찌개죠. 아하, 이거는 저도 아는 맛입니다. 담백하면서 깔끔한 맛이랄까? 이런 맛이에요. 역시 찌개는 밥에 말아 먹어야 제맛이죠. 아, 맛있겠다. 햄과 소시지에서 깊게 우러난 부대찌개. 그 맛의 비법은 사장님표 양념장과 바로 이 맹물인데요. 소시지 고유의 맛을 살리기엔 이 맹물이 가장 좋다는 사실. 역시 먹는 거에 우리 기사님이 빠질 수 없죠. 어우, 진짜 맛있게 잘 드신다. 의정부에 오시면 꼭 여기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겠어요. 의정부에서 찾은 두 번째 맛, 부대찌개 부대볶음이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맛을 소개해주신 조성환 기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찾은 곳은 경기도 의정부시. 먼저 택시 맛객부터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 누구셔, 이 멋쟁이. 어머, 택시마켓 PD님 아니셔.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어쩐 일이셔. 방송할 생각에 밤을. 전문 방송인 같으세요. 진짜요? 네. 오늘의 택시 맛객은 본업보다 빛나는 부캐릭터를 가진 소유자. 취미가 벨리 댄스인 걸 보면 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시죠? 최정의 택시 맛객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명소는 어딜까요? 겨울철에는 이만한 데가 없죠? 거기 가면 사람들을 묻어버리거든요. 묻어요? 묻는다고요? 좀 섬뜩한데요? 하지만 겁난다고 포기는 금물. 도전하는 이에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지니. 너무 좋아요. 한번 묻혀보면 그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데요.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파묻힐수록 행복하다는 이곳. 너무 좋아요. 뜨거운 열기에 피로가 싹 가신답니다. 그뿐인가요? 엄마 뱃속에 있는 것처럼 편안함 그 자체 같아요. 힐링. 포근한 문객으로 맞춤형 내 의자에 앉아있는 느낌? 편백나무 톱밥과 효소가 만나 발효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열의 온도가 무려 약 70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좋아. 따뜻해. 겨울에 가면 감기가 뚝 떨어지겠어요. 맞아요. 따뜻해. 목이다. 저는 여기가 친정이어라. 저는 친정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 시댁이에요. 저는 여기가 친정이고. 여기가 친정이세요? 그럼요. 왜 친정이에요? 그만큼 저 마당에 들었을 때부터 벌써 힐링되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치유되고. 너무 좋다. 무슨 느낌일까요? 어떡해. 너무 좋잖아. 15분간 찜질을 하고 나면 땀이 비 오듯 쏟아진다는데요. 땀 많이 나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땀 좀 보여주실래요? 제 땀을 찍어야 돼서. 아이고. 거기까지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래요? 와, 이게 한 10여 분 있었는데 지금. 요 기분을 말하자면 남편이 한 달 출장 간 느낌이라고 하나. 어머나. 그런 느낌이라고 아유, 할까? 외로워. 아닌가요? 실례가 안 된다.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라고 제가 해석해도 되나요? 날아가는 거 비교할 수 없어요. 나라를 구한 느낌? 세상에. 여보 사랑해. 갑자기요? 많이 택시 사랑하시죠? 맛객과 PD도 도전해 봅니다. 우리들이 벌써 눈 맨날 감았죠? 늦게 잔업하시고 막 이러시느라고 힘드시죠?
머리 빠지고 그러실 텐데 이 효소에도 그런 영향이 있어서 그런 거에 되게 좋대요. 이 편백나무 이 찜질에도 이거 하면 머리가 난대요? 네. 머리에 이렇게 그러니까 얼른 반응한다고요? 다시 누우세요. 이런 머리가 난다고요? 네. 그래요. 뭐 하는 거예요? 머리만 자라난다면. 500모. 비비 나는 거예요? 제 머리카락이 나는 거예요? 또 안 좋지 않나 머리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무공을 열어서 뭔가 잘 모르겠네. 피로는 제대로 풀렸을 것 같네요. 이제 허기진 배를 채울 차례. 겨울철에 이만한 음식이 없죠? 몸이 사르르 녹죠? 아우 맛있어요. 오늘 맛집의 메뉴는요? 겨울에는 추울 때 이런 거 하나 먹으면 그냥 감기가 뚝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맛? 요즘처럼 이렇게 쌀쌀할 때랑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그럴 때 생각나는 음식. 필요해요 필요해요. 역시. 국물 봐. 우와 맛있다. 빨리 먹으면 안 되나? 대보. 대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이 음식은 맛있겠다. 얼큰한 국물이 일품인 만두전골입니다. 아이고 좋아. 아이고야 국수다. 꽉 찼다. 자, 먹어. 큼지막한 만두를 한 입에 넣어 맛보는데요. 경이로운 맛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네요. 치만두 하나. 오케이. 좋아. 만두 진짜 크다. 어우, 만두 진짜 크다. 오. 육즙을 가둔 김치만두 한 입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감동. 안에 있는 내용물이 비칠 정도로 얇으면서도 쫀득한 맛이 일품인 것 같아요. 만두피가 두껍지 않고 만두 속이 꽉 차서 야채와 고기가 잘 어울려지는 맛? 중독적인 맛을 자랑하는 데는 그만한 비밀이 숨어 있을 터. 정성스러운 손길 담아 탄생한 만두에 얼큰하고 칼칼한 육수를 부어내 탄생한 만두전골. 그 맛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속까지 훤히 비추는 만두를 만들려면 반죽을 잘 만들어야 하는데요. 밀가루와 물의 비율은 3:1. 하루 동안 숙성해 줍니다. 그리고 만두피를 얇게 눌러주는데요. 겹치기는 한 16번 정도 합니다. 얇게 들어가면서 단면이 공기층이 없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번 합니다. 꽤 오랜 시간이 소모되긴 하지만 쫄깃하고 부드러운 만두피를 만들기 위해 공기 제거는 필수. 변함없는 맛을 내기 위해 무려 1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과정을 지켜왔다는데요. 계속 얇아지죠? 네. 참으로 어마어마한 정성이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가 1cm. 완성된 만두피의 얇기가 종이장만큼이나 얇아 보여 확인에 나섰는데요. 만두피의 두께는 0.65mm. 밀리미터. 아무리 늘려도 찢어지지 않는 탄성. 이제 만두소를 만들 차례입니다. 파, 양파, 애호박, 쪽파 등 갖은 채소를 썰어준 뒤 잘게 다진 고기와 섞어줍니다. 송송 썰어낸 채소의 크기가 좀 커 보여도 이 정도는 돼야 아삭한 식감 때문에 씹는 맛이 좋다고 하네요. 그럼요. 이제 만두를 빚어내기만 하면 끝! 속을 꽉 채워 빚어낸 만두에 얼큰한 국물 부어주고 팔팔 끓여내면 만두전골 완성입니다. 아이고 맛있겠다. 만두 한 입 먹고 나면 행복한 기분이 차오르게 된다죠. 만두피가 되게 얇은데 되게 쫄깃하고 되게 부드럽고 안에 내용물이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사는 것 같아요. 만두전골이 인기 있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국물 한 모금에 눈 녹듯이 피로가 씻겨 내려간답니다. 맑은 얼큰한 육개장? 먹어도 이제 깔끔하고 약간 텁텁한 맛이 없고 그래서 좋습니다. 들어가는 육수 재료는 지극히 평범한데요. 얼마나 끓이세요? 2시간 정도 끓입니다. 그 2시간 이상을 끓이면 건어물 쪽에서 내용물 불순물이 나와서 육수가 탁해지고 텁텁해지는 맛이 납니다. 재료가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며 또 오래 끓인다고 깊은 맛이 나는 것도 아니라는 사장님.
딱 강불에서 2시간가량 끓여주고 고춧가루 1큰술을 풀어내 얼큰한 육수를 만들어준다는데요. 냄비와 채소에 만두를 담고 육수를 부어주고 고기를 담아낸 뒤 팔팔 끓여주면 만두전골 완성입니다. 오, 깔끔하고 진하겠네요. 와, 진짜 섞음네. 와. 추운 날 속을 든든하게 채워줄 만두전골 꼭 맛보세요. 배도 든든하게 채웠으니 다음 목적지로 향해 볼까요? 이 대자연 속에 숨은 명소가 있다는데요. 이곳을 찾는 이는 창문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겨울에만 볼 수 있는 빈벽이에요. 빈벽뷰네요, 빈벽뷰. 네, 빈벽뷰예요, 빈벽뷰. 멋있죠? 한 폭의 그림같이 아름다운 풍광에 사람들은 추위도 잊은 채 바깥에 앉아 구경하는데요. 이런 데가 있어요? 거대한 얼음 성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겨울에만 만날 수 있는 빈벽이니 눈으로만 담으면 섭섭하죠. 지금까지 눈으로 빈벽을 즐겼다면 이제부터는 입으로 즐기러 가볼까요? 렛츠고! 아니 빈벽을 먹을 수도 있는 건가요? 입으로요? 이거 너무 예쁜데? 먹기 전에 사진부터 찍느라 바쁩니다. 이런 모양의 빵은 그래도 좀 특이해가지고 처음 보는 것 같아요. Nice. Like it looks like ice cream. 이것 보세요. 뭐예요? 빈벽빵이에요. 빈벽. 네, 빈벽빵. 바깥에서 만난 빈벽을 안에서도 만날 수 있다. 바로 빈벽 모양을 그대로 재현해낸 빵인데요. 비슷하네요. 실제 빈벽에서 갓 뜯어왔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가시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하네. 약간 얼음처럼 보이니까. 얼음 얼었다. 열을 가해서 달달한 향이 올라옵니다. 뾰족하게 모양을 낸 크림에 토치로 열을 가해주면 빈벽빵 완성입니다. 동양화 같기도 하고요. 극강의 부드러운 맛과 달콤함으로 무장한 빈벽빵. 맛은 어떨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맛있겠죠? 오, 안에 잼도 있어요. 손님들이 먼저 맛을 봅니다. 남겨에 갈 필요가 없어. 택시 맛객과 태규 PD도 맛을 보는데요.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맛있어요. 일단 첫째 맛있고, 둘째는 맛있다. 셋째는 맛있다. 넷째는 드셔봐야 안다. 눈은 부드럽게 녹고 네. 얼음은 딱딱하게 유지되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처음 크림은 눈 녹듯이 녹는데 네. 빵은 되게 쫀득쫀득하고 힘이 네, 있어서 네. 달짝지근한 식감이 느껴서 너무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눈으로 입으로 빈벽의 매력을 한껏 즐기고 또 다음 명소로 떠나봅니다. 강추위가 찾아와도 인산인해를 이루는 이곳은 경기 평화광장인데요. 수많은 인파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요. TV로만 봤지 이렇게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서 너무 설레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손꼽아 기다린 건 바로 피겨스케이팅 갈라쇼 무대. 직접 직관할 수 있다고요? 와. 남녀노소 불문하고 푹 빠진 모습인데요. 이번엔 4명의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모여 빙판 위에서 아름다운 춤사위를 선보입니다. 고난도의 동작을 선보이며 빙판 위를 수놓는 선수들. 이제 온 힘을 다해 모두 스핀 동작으로 마지막을 야. 장식합니다. 박수가 절로 나오네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감동적이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진짜 소중한 추억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그래 보이세요. 이곳은 밤이 되면 또 다른 풍경으로 사람들을 웃게 하는데요. 저 되게 이쁘지? 하트도 있어. 다채로운 색깔의 빛 조형물이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어둠을 밝히는 조형물 옆에서 인생사진을 남기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참 할 것이 많네요. 아, 이쁘다. 너무
도심 속에 놀이공원에 온 것 같고 눈꽃 느낌도 나고 또 별 속에 있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보물 같은 명소가 가득한 의정부에서 겨울의 매력을 한껏 느껴보세요. 숨은 맛집을 찾아 택시 막객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요. 그거 먹으러 일부러들 찾아와요. 골목 아니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못 올 수 있죠. 알지 못하면. 근데 소문이 이게 입소문을 타가지고 골목까지 찾아 들어오는 거죠. 여느 맛집과 달리 인적 드문 골목에 자리했다는 이곳. 입소문을 타고 타 이제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맛집이라고 하는데요. 검색을 해봤는데 시내에 있는 거는 몇 번 가봐서 다른 데 한번 찾아보다가 왔는데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째 먹고 왔어요. 뭐 시원하는 거는 다 시원하겠지만 그 맛이 감칠맛 나는 딱 땡기는 입맛 그런 거 있어요. 시원하면서도 감칠맛이 매력적이라는 이 집 메뉴. 그렇습니다. 여름철 이거 빼고 별미를 논할 순 없죠. 그렇죠. 가슴속까지 뻥 뚫리는 시원함. 바로 물냉면입니다. 저 면이 한 덩어리만 더 있었으면. 택시 막객도 자주 찾을 만큼 중독성이 강하다는 이 집 냉면의 맛. 겉보기엔 평양냉면 같은 맑은 물냉면이지만 면은 쫄깃한 함흥냉면 스타일이라는 이곳. 면이 회색이에요. 네, 두 가지 냉면의 매력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게 특징인데요. 우리 기사님들 어떠세요? 기가 막히죠? 아우. 산속 깊은 곳에 계곡에서 발 담그고 먹는 물맛처럼 아주 시원하고 속에 그냥 안에 있는 게 싹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시원함을 느끼겠더라고요. 한여름 무더위도 무섭지 않다는 물냉면의 시원한 맛. 어디 그뿐인가요? 이 집 물냉면은 면의 식감도 특별하다는데요. 유난히 쫄깃쫄깃한 것이 특징이랍니다. 와, 안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먹어야 돼. 네. 자, 이렇게 쫙 안 집어넣으면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 면은 일단 쫄깃쫄깃해 맛있어요. 쫄깃쫄깃하지 않으면 맛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한 번 먹으면 좀처럼 끊어낼 수 없을 정도로 쫄깃함이 살아있는 면. 요 가느다란 면이 어떻게 그런 쫄깃함을 낼 수 있는 건지요? 그 비결을 찾아 주방으로 향했는데 면 삶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사장님. 시간이 얼마나? 따로 재본 적은 없는데 한 5초에서 10초 사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단 10초 만에 면이 삶아진다고요? 믿을 수 없는 말에 면 삶는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오, 면을 뽑기가 무섭게 한 번, 두 번, 세 번 휘휘 젓더니 뜨거운 물에 몇 번 담가 금세 건져냅니다. 뭐 10초도 안 걸리는데? 와, 정말 10초 삶는 게 많네요. 진짜나요? 이렇게 빨리 삶으죠? 이제 너무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제 어느 정도 익어요. 너무 오래 삶게 되면은 이 면들이 녹아가지고 손님들이 먹을 때 불편한 거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면끼리 이제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그럼 안 되죠. 가느다란 면발의 식감을 살리기 위해 오랫동안 연구한 끝에 얻은 비법이라고 하는데요. 면을 조금만 더 삶아도 이렇게 힘없이 끊어져 버리지만 딱 10초의 시간만 삶으면 이렇게 색도 다르네. 탱탱해진다는 말씀. 탱탱하네요. 무엇보다 이곳은요, 쫄깃한 맛을 살리기 위해 100% 고구마 전분만을 사용. 주문과 동시에 고구마 전분 반죽으로 면을 내린 다음 한 10초만 삶고요. 찬물에 재빨리 헹궈 탱탱함을 살립니다. 궁금하네요. 이렇게 잘 삶은 면을 그릇에 담은 후 여느 함흥냉면과 달리 진하게 끓여낸 물 육수를 부으면 비로소 이것만의 냉면이 완성! 물냉면 말고 그 집만의 또 유명한 냉면이 있죠. 그 코다리 냉면이라고. 해냉면은 많죠. 근데 이제 코다리로 만든 냉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통 함흥냉면의 맛을 즐기고 싶다면 모두 이 메뉴에 주목! 코다리가 살포시 올라간 바로 요거! 자작하게 깔린 육수 사이로 매콤한 양념을 함께 비벼 먹는 코다리 냉면입니다. 침이 넘어가더라고요, 자동적으로. 두 손으로 비비다가 한 손에 비비고 두 손에 비비면 또 누가 뭐라 그러는데 두 손에 비비면. 양손으로 잘 비빈 다음 젓가락에 돌돌돌 말아가지고 한 입 가득 넣으면 그야말로 엄지척
코다리 씹히는 맛하고 냉면의 쫄깃쫄깃한 거기에다가 이제 가미된 양념 맛이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져가지고 한 입 먹었을 때 아, 이 집 제대로 왔다. 택시 막객을 사로잡은 이 집 코다리 냉면의 맛. 코다리를 쫄깃한 면과 함께 먹으면 그 맛의 중독성이 너무도 강해서 다음에는 더 크게, 더 많이 먹을 수밖에 없다는데. 아, 저렇게 먹어질 것 같아요. 저 기사님,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면은 또 얼마나 쫄깃한지 좀처럼 끊어지지 않는 면발에 먹고 또 먹을 수밖에 없지만 이 집 코다리 냉면을 끊을 수 없는 진짜 이유는요. 뭐예요? 씹어도 막 딱딱한 그런 느낌이 없고, 아주 살살 씹혀요. 푸석푸석하지 않은 아주 생선을 약간 말려서 먹으면 꾸덕꾸덕한 느낌. 꾸덕꾸덕한 그 질감. 그게 아주 고유의 맛인 것 같아요. 모두가 반한 찰진 코다리의 맛. 이게 저희가 사용하는 거예요. 네? 이게 코다리라고요? 응? 그렇다고 하기엔 뭔가 많이 달라 보이는데. 코다리가 아닌데요? 네. 이게 명태를 슬라이스 채 썰어가지고 채 썰어서 저희가 받아서 쓰는 겁니다. 절여가지고 이제 무치게 되면은 이제 코다리의 식감을 띠기 때문에 이제 코다리 냉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쫀득쫀득한 코다리 식감을 내기 위해선 간장과 식초를 넣어 명태를 절이는 시간도 중요하답니다. 한 15분 정도 절여줄 거고요. 이제 그 이상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으스러질 수가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좀 짜질 수가 있어요. 단 15분 내외로 절여야 한다. 확실히 꼬독꼬독하죠. 후추와 다진 마늘, 고춧가루 등 입맛 돋게 만들 양념을 더해 조물조물 무쳐내면 코다리 식감의 명태 회무침이 완성이요. 맛있겠다. 매콤한 양념장 위에 잘 삶은 면과 코다리를 듬뿍 얹어내면 이로써 코다리 냉면이 완성되니 올여름엔 입맛 잃어버릴 걱정 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택시 막객이 안내한 곳. 이곳 또한 소문난 맛집으로 늘 문전성시라는데요. 다들 이곳을 찾는 이유는 네, 요 차원이 다른 갈비를 맛보기 위함이라는데요. 여기 처음 먹어봤어요. 나도 이게 뭐예요? 근데 진짜 식감이 좋더라고요. 평범한 사람들이 보면은 전혀 모를 고기. 일반 돼지갈비에서는 좀 느낄 수 없는 거죠. 가게 있는 집 부근 사람들만 알지 잘 모를 거예요. 뭐 쉽게 접할 수 있는 고기가 아니잖아. 무슨 고기인데요? 처음 보면 갈비인가 싶다가도 막상 먹고 나면 맛의 신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특별한 갈비의 맛. 뭘까요? 이게 무슨 고기예요? 고기요? 이잖아. 오돌갈비. 뭔데요? 오돌갈비. 오돌? 오돌갈비요? 갈비하고 이게 뼈하고 붙어있는 사이에 오돌뼈가 있거든요. 그 오돌뼈에 붙은 고기를 하기 때문에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갈비살을 정형할 때 오도독뼈와 함께 떼어낸 부위인 오돌갈비. 돼지 한 마리당 최대 200g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특수 부위라는데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 오돌갈비에 달콤 짭짤한 양념을 부어 맛이 배어들게끔 충분히 재운 후 불 위에 살포시 얹어 노릇노릇하게 구워내면 이게 또 연탄이랑 만나면 침이 그냥 절로 넘어가네요. 아우 맛있겠다. 갈비의 담백함과 삼겹살의 고소함을 모두 가진 데다가 오도독거리는 오도독뼈의 식감까지 품고 있어 꽤나 중독성이 강하다는 마성의 메뉴. 일반적인 갈비는 카라, 특별한 식감을 품은 갈비의 시대가 열렸으니 그 이름하여 오돌갈비 되시겠습니다. 아니 너무 조금 맛보지 나온다. 한 못한 마리 이는 200g. 있어도 한 번만 맛본 이는 없다는 오돌갈비의 맛. 다른 고기는 그냥 이렇게 질겅질겅 씹힌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도도독하면서 맛도 맛이지만 이게 그 식감이 재밌어가지고 계속 씹게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칭찬이 자자할 정도로 특별한 맛. 우리 택시 막객도 반할 정도라는데요. 입 안에서 진짜 놀더라고요. 거기 톡톡톡톡 튀는 것 같아. 궁금한데요? 제대로 어금니에 딱 안 붙었을 때 옆으로 삐져나가잖아요. 그랬다가 이쪽 옆에 가서 또 씹히고. 그러니까 그런 맛이 굉장히 좀 독특하고 맛있더라고요. 특별한 맛이 매력적이라는 오돌갈비. 도대체 이 메뉴는 어떻게 개발하게 된 걸까요? 남편이랑 어디 고깃집에 가서 그 오돌 뭐가 써 있어가지고 뭔지 모르고 시켰는데
딱 먹고 이거 뭐지? 이러면서 이거 우리가 팔면 너무 좋겠다. 처음 먹었으니까요, 저도. 정말 맛있어요. 드셔보시면 진짜 맛있어요. 모두가 반할 만큼 특별한 맛은 요 공간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데요. 그 집은 갈비를 연탄 화덕에서 초벌을 해줍니다. 기름기는 쏙 빼고 육즙은 살리기 위해 고민한 끝에 생각한 방법이라는데요. 연탄의 그 온도가요, 엄청 1200도가 된대요. 엄청 높아요. 그래서 육즙이 빠지지 않고 맛있게 익는 거죠, 더. 무엇보다 갈비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는데요. 초벌 됐으니까 살짝만 더 익혀서 드세요. 네. 초벌한 오돌갈비를 숯불에 살짝만 익힌 다음 쌈 채소에 얹어서 파무침과 함께 먹으면 자동으로 엄지가 척하니 세워진다나 뭐라나. 엄지 올라갑니까? 올라가네요. 지금 하다가 이 갈비집, 이 맛집이라는 소리 듣고 와서 먹게 됐는데 여기 완전 꽂혀가지고 자주 오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이 집 딸이랑 만나게 돼가지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진짜요? 뭔 소리예요? 사위가 되셨다고요? 대박. 여기. 아 지금 손님을 왔다가 사장님 둘째. 한 번 오시더니 계속 오시더라고요. 야. 엄청난 대시 끝에 결혼을 하게 됐죠. 고기가 맛있어서 옷이 자주 오신 거예요? 아니면 이모 때문에 다 고기가 일단 첫 번째 고기가 진짜 맛있었고 첫 번째 고기가 진짜 맛있었고 두 번째 또 이모의 여성이 계시고 맞아. 아니 얼마나 대단한 맛이길래 이렇게 인형까지 대박이네. 만들어주는 걸까요? 어머나 그래서일까요? 남녀노소 나이 불문. 누구나 이곳 오돌갈비를 한번 맛봤다 하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재미에 푹 빠진다는데요. 오돌뼈를 좋아했는데 그거만 생각했다가 이렇게 부드러운 오돌뼈가 있는 걸 처음 알아갖고 너무 식감도 좋고 그러니까 씹는 그 부담이 맛있겠다 이거. 좀 이가 씹기가 좀 힘든데 이거는 좀 먹기가 편하더라고요. 굉장히 연해요. 생각보다 뼈가. 그걸 잘게 부셔가지고 집안에 거기다 누운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씹는 식감도 있고. 씹는 식감이 부드럽게 살아있다는 오돌갈비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게 저희가 쓰는 오돌갈비예요. 자, 그래서 고기부터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씹는 식감이 있으려면 이렇게 오도독뼈를 십자 모양으로 잘게 다지는 것이 포인트. 칼로 이렇게 다져놓으시는 정말 고르게 잘 다져졌네요. 뼈를. 이렇게 다지면은 그 진짜 오독오독 씹히는 그 식감이 엄청 배가 되고 막 진짜 맛있어요. 식감을 살렸다면 이번엔 맛을 살릴 차례. 배와 사과를 갈아 끓인 간장에 넣어 잘 저으면 갈비 양념장 완성! 양념을 가득 부어서 놨다가 12시간 정도. 숙성까지 거치면 오돌갈비 완성! 야. 연탄 위에 노릇노릇 구우면 초벌이 좋아요 어떡하죠? 여기. 침 넘어가서 말을 못하겠어요. 진짜 맛있겠다. 그나저나 이곳엔 입맛을 돋우는 특별 메뉴가 또 있다는데요. 또 여기서 맛볼 게 있어요. 요거를 한번 보세요. 또 뭔데요? 열무김치. 오돌갈비와 찰떡궁합 자랑한다는 이 열무김치. 택시 맡기기 강력 추천하는 이 집 열무김치의 맛은요? 고기 맛이 싹 가시고 아주 입안이 상쾌해져요. 사장님, 네 열무국수 좀 하나 주세요. 아 그렇죠 국수. 그 맛이 얼마나 대단한지 열무김치에 살얼음 톡톡 띄운 열무김치 국수가 필수 코스가 될 정도라고 하니 오돌갈비 맛에 반해왔다가 열무김치 맛에 반해 돌아간다는 식객들도 다수라는데요. 갈비 1인분 시켜서 같이 먹어야 돼요. 이렇게 시원한 열무국수에 오돌갈비를 척 얹어서 먹으면 그렇죠. 아우 진짜. 그냥 고기만. 국물까지 마시면 나오는 건 이 한마디. 먹으면 먹을수록 생각나는 그 맛에 퐁당 빠졌다는 손님들. 그 맛이 궁금합니다. 집에 가면 계속 생각나는 맛. 어머님이 옛날에 그런 맛 있죠? 네. 그런 맛이 엄청 강해요. 고향의 향수를 불러오는 열무김치의 맛. 그 비결은 뭘까요? 열무김치는 네. 어떻게 만들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어머님이 다 만들어주세요. 시어머님이. 열무김치의 맛을 좌우하는 건 바로 밥짓기에 있다는데요. 밥이요? 이걸 불려야 돼요. 불려가지고. 밥짓기의 주 재료는 바로 보리. 열무김치의 맛을 좌우하는 중요 재료랍니다. 왜죠? 보리쌀이. 보리는요, 우리 옛날 조상님들이 이 물김치를 이 보리를 썼어요. 밀가루 풀을 쏘서도 안 되고 찹쌀 풀을 쏘서도 전혀 이 맛이 나지 않아요. 깊은 맛이. 물에 불린 보리를 압력솥에 넣어 일반적으로 밥을 할 때보다 물을 많이 넣는 것이 핵심. 이렇게 보리로 밥을 한 다음에는 거름망에 넣고 잘 저어가며 보리 풀을 내려주는데요. 이야, 정성이. 이렇게 곱게 내린 보리풀과 양념을 잘 섞어 담근 열무김치를 항아리에서 한나절 동안 잘 숙성시키면 끝! 살짝 얼리면 한여름 무더위도 울고 갈 열무김치가 완성되는데요. 자, 이 정도 시원함이면 올여름 무더위는 끄떡없겠죠?